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삼각수렴 패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실전 적용 내용이라 보다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 역시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3장 1강 삼각수렴 파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 없더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에 모두 업로드 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수렴 패턴 실전편의 핵심 목표는요. 먼저 삼각수렴 패턴의 실전 적용 예시를 확인해 볼 것인데요. 꼭 삼각수렴이 예쁘게 들어맞은 패턴만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근거중첩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듯 패턴 단독 적용은 성공률이 채 50%를 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대칭 삼각 패턴의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상승 삼각 패턴에 보다 가까운 모습인데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방 돌파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인 예시입니다.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이고요. 수렴 패턴은 통상적으로 수렴이 진행되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렴의 약 80% 구간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목표가는 1번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목표가를 얼추 달성한 모습이네요. 두 번째 사례는 상승 삼각 패턴이지만 추세가 유지되며 상승 돌파한 패턴이 아닌 하방 이탈이 관찰된 후 하락세로 전환된 패턴입니다. 매크로 이슈를 참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담은 예시인데요. 매크로 이슈란 거시경제, 즉 특정 종목의 이슈가 아닌 나라 혹은 세계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제 이슈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개별 종목은 매크로 이슈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시절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춘 후 양적 완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즉 세상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파른 물가 상승은 예고된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를 경우 연준은 다시 기준금리를 높여 돈을 은행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할 텐데요. 이를 양적 긴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질 경우 소비가 둔화되며 시장이 침체될 수 있죠. 따라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를 기준으로 금리를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CPI는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여기서 CPI란 소비자 물가지수, 즉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하회했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즉 위험자산 마켓인 크립토 마켓의 수급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완화 정도가 예상보다 미약할 것으로 해석되면서 또한 미국 및 중국의 경제지표의 악화 등을 이유로 하락장으로 접어들게 된 모습입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CPI라는 개념이 책에 등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각국은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FOMC라는 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국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에 대해서만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만큼 복잡한 개념에 해당하지만 금리가 높은 경우 통상적으로 투자의 심리는 약화되며 소비는 줄어들게 된다는 점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뜻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을 경제의 암적인 존재, 즉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던 시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과정에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연준은 2%의 인플레이션, 즉 매년 2%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 목표로 조절하고 있죠. CPI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줄임말로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뜻하는데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고요. 인플레이션을 계량하는 척도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시는 하락삼각 패턴의 예시인데요. 하락 돌파가 일어나긴 했지만 수렴 말단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 시원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횡보가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중첩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시를 할 수 있겠죠.
윗변에 해당하는 상단 하락 추세선은 수차례 테스트되며 변곡점을 형성했습니다. 거래량 역시 패턴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한 모습이죠. 하지만 수렴 말단에 하방 이탈이 일어났음에도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하락 후에 횡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래량을 참고하지 않고 단순 패턴 분석만 했다면 잘못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삼각수렴 패턴의 실전 예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매크로 이슈 등의 추가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다룬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플레이션, CPI 등 책에 등장하는 매크로 용어의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셨다면 오늘 강의는 성공적으로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내 댓글 혹은 카카오톡 문의방 등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